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에게 주정부 차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와 대한항공이 함께 협력하여 미국 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사업체 지원에 나설 것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회 수많은 망명 시청자 학생들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축제인 2022 뉴저지 추석 대잔치를 이틀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사 편의를 위해 한인회 측이 축제 현장 배치도를 공개했습니다. 낚시 대회에서 잡은 물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 2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을 뛰어넘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경신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 노동부는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소폭 상회한 것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로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4.9% 내려가는 등 에너지 가격 지수가 2.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과 주거비 등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켰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천연가스와 전기료는 전월보다 올랐고 식료품과 주거비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11.2%, 6.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 및 미국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이 나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핵심 이유라고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현 시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라며 내달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공화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레그 컬린 뉴저지주 하원 원장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팬데믹 후 정상화에 돌입하는 소기업들에게 주 하원 민주당이 패키지 법안을 통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 하원 민주당은 6개의 패키지 법안을 통해 팬데믹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는 소기업들의 주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회에 한해 소기업이 저지른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위반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부여, 소규모 소매업체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업 지원, 주 정부 산하 비즈니스 액션 센터 BAC가 비어있는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생 소기업들을 위해 경력 있는 동종업계 비즈니스를 붙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주정부 차원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규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즈니스 매뉴얼 작성, BAC의 성과 지표를 공유하도록 명령하고 주정부 소기업 지원의 품질 개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 하원 의원장은 맘앤팝 가게들로부터 테크 스타트업까지 중소기업들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주, 상, 하원 본회에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이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코플린 주 하원 의원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0를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이 5명 미만인 버겐 카운티 소재 기업 가운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운영 일시 중단, 폐업 등의 피해를 겪은 업체들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와 대한항공,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손을 맞잡고 미국 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사업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11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에릭스 아담스 뉴욕시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욕시청에서 MWBE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은 뉴욕시로부터 인증받은 소수계 여성 소유 사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중소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이 바로 뉴욕 투자의 적기라며 대한항공과 암참의 투자 결정이 뉴욕시 5개 보로에 미칠 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이번 체결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리고 한미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뉴욕시 암참과 손잡고 뉴욕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소수계 여성 소유 사업체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새기고 40년 넘게 항공편을 띄워온 뉴욕시에서 기회의 창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와 시정부 조달 사업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의 케빈 김 국장은 뉴욕시의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흐뭇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암참이 약속한 MWBE 지원은 뉴요커들이 환영하고 지지할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며 이 기회의 장에서 SBS국은 5개 보로에 걸친 MWBE 네트워크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암참 측도 앞으로도 미국 중소기업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암참은 아메리칸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고 미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MOU는 윈윈윈 파트너십이라며 한국 기업의 뉴욕 투자도 장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텍사스로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시청자들 중 다수는 어린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로 인해 뉴욕시 공립교회 많은 망명 시청자 학생들의 입학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시 공립교 곳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자녀들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뉴욕포스트는 시 교육국을 인용해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시설이 위치한 맨하튼 2학군을 중심으로 시 전역 공립교 곳곳에서 각 학교당 많게는 50명에서 적게는 10명의 망명 신청자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쏟아졌지만 이를 가르칠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맨하튼에 있는 첼시 프랩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반에 망명 시청자 학생이 배치됐는데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수업 진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국의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학부모는 최근 난민 학생들 때문에 숙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1, 2학년 교과과정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아이 교육에 우려된다고 반응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국이 밝힌 학생 숫자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밝혀졌습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32개 학군 중 망명 시청자 학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군은 2, 3학군 맨하튼과 10학군 브롱스, 14학군 브루클린, 24, 30학군 퀸즈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7일 4월 이후 1만 7천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올해
회계연도에만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홍철호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뉴저지 추석대 잔치를 이틀여 앞두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 현장 배치도를 공개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이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 현장 배치도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음식, 비즈니스, 놀이공간을 포함해 55개가 넘는 부스가 참여합니다. 먼저 푸드존에는 KBBQ 컵밥과 강원도 특산물, 마영의 평양순대 등이 한식을 선보이고 푸드트럭 스매킨 랍스터와 메릴랜드 치크안 등이 참여합니다. 또 플레이존에는 전통놀이 및 추억의 놀이 등 10개의 크고 작은 놀이부스가 1,000여 개의 우승 상품들과 함께 준비될 예정이라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들이 판매, 홍보, 상담 등 마케팅을 하기 위해 모인 이벤트 존에도 30여 개 벤더가 참여했으며 특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난초 가든과 포토존을 화려하게 선보인 후 개회식이 끝나면 주민들께 선착순으로 무료 나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엑셀 양궁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초보자용 양궁 시연을 진행합니다. 특설 부스로는 씨름대회, 놀이기구 2대가 동시 운영되고 페이스 페인팅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어제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장은 BBQ 치킨의 포트리 사무실을 방문해 조셉 킴 대표와 이 축제가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담화를 나눈 뒤 추석 대잔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뜻에서 후원금 3,0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참소주 뉴저지 지점이 이번 축제에서 진행되는 브루딘 코리아에 후원할 참소주 10케이스를 직접 한인회관으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어 오후 4시경에는 한인회 관계자가 뉴욕에 위치한 CJ 푸드빌 물류팀 사무실을 방문해 총 684개의 롤케이크를 전달받았습니다. 롤케이크는 시민참여센터가 현장에서 주관하는 신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주민을 비롯해 현장 주민들께 한가위 선물차 선착순으로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창헌 회장은 행사장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어 수천 명의 주민들을 수용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니어들과 주차 문제로 방문을 고민하실 주민들을 위해 셔틀버스 2대가 삼성 건물이 위치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수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낚시 대회 도중 잡은 물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 2명이 어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카이오가 카운티 검찰은 42세 제이컵 루니언과 35세 체이스 코미스키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 9월 30일 5대5 중 하나인 1위호에서 2인 1조 방식으로 열린 낚시대회 결승에 출전해 총 15kg으로 중량이 측정된 5마리의 물고기를 이날 대회 주간 기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물고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측정됐다고 생각한 대회 감독관 제이슨 피셔에 의해 이들의 사기 행각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피셔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금속재 낚시 추가 나왔고 생선 살코기 여러 점도 발견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낚시추는 10개로 약 3.2kg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6월과 7월 등 3번의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물고기 중량이 그대로 인정됐다면 이들은 올해의 팀이라는 영예와 함께 3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참가자가 경기 때 사용한 보트는 압수됐습니다. 사기 행각을 잡아낸 대회 감독관 피셔는 이 사태와 관련해 역겹다며 이제껏 낚시 생활을 하면서 본 가장 부정직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6일 카이오가 카운티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은 다른 대회 낚시에서도 사기를 친 혐의로 고발됐지만 당시 지방검사는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하고 이달 안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차용자 수천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희망대로 이달 말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12일 미주리 연방법원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뉴욕포스트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50개 대도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7,368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뉴욕시에서 462건이 발생해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에 이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한 해 200에서 300건을 기록하던 살인사건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292건과 2018년 295건에는 한 해 300건을 밑돌았고 2019년에는 319건을 기록했던 것에서 2020년에 44.8%나 급증했습니다. 급증세는 이듬해에도 이어져 2021년에는 488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렴한 차일드케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 3만 6천여 명의 신청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뉴요커 가정은 누구나 저렴한 차일드케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지만 자리가 모자라 저렴한 차일드케어 지원을 못 받는 뉴욕시 아동이 3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제 신청만 하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한 뒤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동서비스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넷플릭스는 월 6.99달러짜리 광고 요금제를 내달 3일부터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13달러 저렴한 베이직 with ads 요금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일본, 브라질 등 12개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넷플릭스 측은 아직 초기지만 소비자와 광고 커뮤니티 모두 새 요금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차차 더 많은 국가에서 새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광고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일부 콘텐츠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제한된 숫자의 영화와 TV쇼가 라이선스 제한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